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그리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직접 보고도 왜 블랙박스가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 경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경찰이 그제서야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없다던 경찰 이제 와서 송구하다. 최승열 수사국장,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데 지난해 12월 28일에 최승열 수사국장은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라고 송구를 표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판단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결국 경찰이 송구를 했는데 경찰 설명대로 담당 경사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경찰의 이 설명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경찰에게는 전폭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과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새해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가 범행을 실토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이처럼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고 수사 종결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정말 경찰이 몰랐던 것 맞냐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의혹이 검찰에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고, 이제 첫 번째 의혹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올 새해부터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거의 민생범죄 수사를 대거 전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아직 이제 본부장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 수사국장이 그 대행을 직무대리라고 있는 건데, 국가수사본부가 시작되고 이제 거기서 사실상 모든 수사를 이제 다 전담한다. 공직자들이 선거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아주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죄를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금 이제 이용구 차관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지금 직무대리 말 자체가 당시에 담당했던 경찰관의 말만 듣고 아무 문제 없다. CCTV 영상은 없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 그리고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냥 특별한 수사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다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해보겠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밝힌 게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다시 그냥 뒤집는, 그리고 검사가, 당시의 경사가,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지금 물론 이제 당시의 담당 경찰을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는 결국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을 통해서 밝히는 것만이 경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특히 이 수사와 관련돼서 정식 수사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경찰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진상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를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상이 없다라고 경찰이 재차 국민들을 상대로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와서 송구하다고 하면 끝이냐라는 한 조간신문 사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경위가 어떻든 간에요. 그건 국민이 기만한 거예요. 그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 수뇌부가 이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가면 좀 문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면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 사건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경찰의 어떤 직무유기성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공소corruption 처리하면서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결국 국민권익위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고 명백히 성희롱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후에도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거의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인데 경찰 자체는 그걸 갖다가 유야무야 뭐 별 내용도 발표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지나갔고, 또 우리 정인 사건 알잖아요. 정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만 수사를 잘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이걸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사건도 이건 명백히 판례에 의하고 법 규정에 의하면 또 이걸 수사를 뭐 직접적으로 적극 조사했으면 이건 저는 100% 기소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구 차관에서 뭐 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수사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지금 피해자 운전기사 이야기에 의하면 영상을 봤는데도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 피해자 말의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너무 검찰개혁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저거 얘기하면 하더라고요. 네. 김건선 변호사님 조금 전에 경찰에 송구하다라는 사과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기만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망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묻습니다. 기만도 될 수 있고 기망도 될 수 있죠. 기만, 기망 둘 다다.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전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 영상 본 걸 알았다랄지 아니면 판례랄지 아니면 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건 기소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로 처음에 기자들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알고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기망한 거죠. 둘 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용구 차관이 퇴근길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관님,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법리상으로 그렇게 안 앞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이용구 차관에게 보다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국민들께 해야 한다라고 재차 주문 주셨는데 자, 어제 그런 멘트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하는 공직자들이 태도를 보면 국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지켜보시면 이 실체적 진실이 어느 수준에 있을 거다라고 되게 짐작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해보면 그쪽에 가깝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근데 남은 것은 뭐냐면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실장의 신분을 알고 변호사 신분을 알고 봐주려고 좀 폭넓게 합의를 한 것을 봐줬냐. 그리고 그것이 경찰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냐. 이런 문제도 아니겠어요. 경찰청장은 진짜 블랙박스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되고요. 그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이런 것만으로도 그 법무부의 차관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는 국민께 늘 고개 숙이고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죠. 예. 그걸 법리를 따지고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이라고 청년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청년 최고위원 어제 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저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청년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직자가 잘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언론 제목에도 모든 여러 가지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다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력이나 전문성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취지까지 가는 기사의 제목 같은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바로 잡을게요.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위원회 TF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 6대 범죄에만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놨잖아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남겨놨는데 이것도 이제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검찰은 이제 공소 제기와 뭐 유지 이것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서 이제 한다는 구상인데 이 그럼 6대 범죄를 어디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수사본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경찰이 반성해야 될 점은 맞지만 그러나 경찰의 전문성이나 수사력과 이런 것들이 현재로 이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